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 자기 남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이코패스라니요. 결혼은 내 DNA를 남겨줄 여자 사람과의 계약 관계일까요? 안녕하세요. 속기부부의 끼녀입니다. 오늘은 신랑 없이 제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약 2주 전에 업로드했던 요즘 부부가 딩크족으로 사는 이유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악플, 아니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전 영상에서는 모호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 오해가 생긴 부분에 있어서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한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주셨던 댓글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다? 남자가 지금 여자 엄청 맞춰주고 있고 여자는 남자를 심리 기저 어딘가에 못 믿고 있어서 안 낳는 거임. 네? 남편이 아이를 낳기 싫다는 주의고요. 이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심리적 기저 어딘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이상 아이를 낳는 게 남편을 존중하는 것임을 여자분은 알길, 결혼은 남편이 부인을 평생 책임져준다는 약속을 한 것인데 부인은 남편을 위한다면 최고의 선물은 아이를 갖는 것임을 잊지 말자. 지금 여자분 엄청 이기적인 것임. 라고 졸지에 이기적인 여자가 되었네요. 일단 결혼이 남편이 부인을 책임진다는 그 마인드부터가 저랑은 다른 세대에 계신 분 같습니다. 요즘은 누가 누구를 책임진다기보다는 서로 동등하게 시작하는 게 결혼입니다. 저희 또한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면 아이를 낳으라고요? 글쎄요. 언제부터 아이가 존중의 선물이 되었는지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혹시 우리 댓글 남겨주신 분은 영화 좋아하시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아실까요? 왜냐면 제가 이 댓글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가버나움에 나오는 아버지가 딸을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그려지더라고요. 시간 나시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선물은요, 주고 나면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 남편에게 아이를 선물하면 그다음부턴 육아부터 그 아이의 케어까지 모든 걸 이제 받은 사람이 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 부분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당장의 우리 부부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부부가 훨씬 멋있고 아름다운 삶일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인을 보면 두 개의 막대가 기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백년 가약을 맺은 거고요. 아이가 부부의 미래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묻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일까요? 지금 부부로서 충분히 행복한데 이 행복을 같이 갈 아이의 미래라고 하면은 상관없지만 설마 노년에 내 병수발을 들어줄 자녀를 미래라고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같은 맥락이라면 이분의 댓글과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약 20년만 지나봐라. 비혼 딩크족들 자살률 사회 문제가 될 거다. 지금이야 뭐 자유가 어쩌니 삶의 질이 어쩌니 주절주절. 나이 50, 60 넘어가면 친구들 하나둘 떠나고 자신도 슬슬 여기저기 아파올 텐데 비혼은 막상 아파도 병원 함께 갈 사람조차 없고 뭐 기저질환이 생기면 가족이 챙겨주지 않아서 힘들 거다라는 댓글이었는데요. 앞에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같은 팍팍한 세상에 자기 앞가림하는 자녀가 가장 효도하는 게 아닐까요? 요즘은 솔직히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고 자녀에게 부양에 대한 의무를 주는 부모는 많이 없지 않나요? 물론 자녀가 든든하게 내 옆을 지켜주면 그건 너무 좋겠죠. 의미는 잘 알겠는데 저희는 노후 대책의 의미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노후는 부부가 스스로 준비하는 거고요. 자녀는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시선 말고요. 미래의 내 아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이의 시선에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생각하시네요.
아내가 자신의 애를 낳아주면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애가 생김으로써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배가 됩니다. 2배, 3배 가족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일단 아이를 낳으면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진다라는 마인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행복에 아이가 2배, 3배의 행복을 줄 수 있는가는 여전히 퀘스천이에요. 사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는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또 남겨주셨어요. 죄송한데요.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유전자 낳아주지 않는 여자랑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더 살아보세요. 부부의 행복이요? 그거 하루 이틀이지 얼마 못 가요. 네? 하루 이틀이요? 하루 이틀이요? 결혼 2년째 이렇게 행복한데 하루 이틀이요? 이 부분은 정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라 뭐라 답변을 드린 말씀이 없고요. 인간 DNA에서 보내는 신호를 거스를 수 없어요. 절대 유전자 안 남길 거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거면 그냥 자유롭게 연애하고 엄마랑 같이 살면 되죠. 둘만의 사랑 그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부부는 반드시 본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걸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결혼은 내 DNA를 남겨줄 여자 사람과의 계약 관계일까요? 혹시 결혼하셨을까요? 저는 결혼한 목적이 DNA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둘만의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단정 지으시는 분은 저와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각자의 가치관으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 자기 남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을까요? 어리다는 댓글까지는 잠시라도 제가 어려질 수 있어서 좀 참을 수 있었는데 사이코패스라니요. 아이를 낳기 두렵다라고 하는 여자가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진단받는 건 이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의 정의는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를 일컫습니다. 12년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제가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다른 분이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분처럼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의 결과가요.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개개인마다 삶의 척도가 다른데 결과만 놓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출산율도 0.78명으로 내려왔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비난의 화살은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다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철이 없다, 어리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 등등의 이 무논리로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개발에 진심인 세대 있었나요? 이렇게 행복에 진심인 세대가 있었어요? 결과를 삶의 큰 가치로 두고 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 부부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당장 임신을 하게 되면요. 제가 경기도 시흥에 사는데 강남까지 출퇴근 왕복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입덧이 심하거나 몸이 무거우면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이걸 어쩌겠습니까? 사측의 입장에서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회사이고 제가 경제활동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저 혼자 감당하면 되는 일이니까 감당해보겠습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 소위 중견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해야 눈치를 보지 않고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 문제를요. 사측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도 맞고요.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견디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육아휴직이 끝나면 갓 돌진한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어린이집 시설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위탁보육료가 복지로 있기는 하지만요. 저같이 경기권에 사는 엄마가 아이와 2시간 넘는 거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혹여나 아이가 아플 경우 조퇴를 쓰고 2시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아이의 성격 시기가 형성되는 게 3세까지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우리 같은 맞벌이 부부가요. 아이를 그 시기까지 돌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가지를 선택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요. 아이에게 언제나 미안한 부모가 될 것이냐. 2번째는 둘 중 하나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외벌이로 살아갈 것이냐. 현실적으로요. 1번을 선택해도 아이에게 미안한 거고요. 2번을 선택하면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아이에게 미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이에게 미안한 부모가 되는 게 두려워서 출산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겪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고요. 직장을 옮기면 되지 않냐고요. 네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 논리라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회적 인식 속에서 출산율이 회복되기란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겠다라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댓글과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댓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부가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딩크족을 선언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못 낳는 이 현실에 대한 마음이 무거운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다 안 낳는다는 결과보다는 아이를 조금 더 행복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서 신중했던 저희 부부의 이 고민이 철이 없다, 어리석다, 사이코패스다라고 하는 그 단순화된 해석을 보면서요. 솔직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무논리로 강요되는 이 희생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모두가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 같은 유튜버는 무풀보다는 악플이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댓글로 정말 많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오해가 조금은 풀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양한 이야기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